이 차를 왜 굳이 지금? 대체 이걸로 뭘 하려고? 아마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면 KG 모빌리티가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던 코란도 이모션을 이번 달에 다시 출시한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사실 저도 이걸 보고 최근까지 들었던 KG 모빌리티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뒤집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KG 하면 토리스를 시작으로 잘 팔릴 만한 출시할 것 같은 인식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던 찰나에 말 그대로 실패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그것도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차를 굳이 지금 출시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저도 이 차는 솔직히 논평 자체가 어렵고 전망할 것도 딱히 없어서 아예 관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들의 의견도 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차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이유, 그리고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겁니다. 이걸 듣고 댓글로 토론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나오는 의견들을 KG 모빌리티도 충분히 눈여겨볼 테니까 의미 있는 토론이 됐으면 합니다. 보장 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코란도 이모션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면 워낙 흥행과는 거리가 먼 차였고 사용차 시절부터 회사 내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히는 차거든요. 얘가 이제 중볼리라 불리는 현행 코란도를 기반으로 만든 순수 전기 모델이잖아요. 당연히 여론이 안 좋은 현행 코란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라서 이 차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차는 현행 코란도 기반이라서 안 됐다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보통 이름이 잘못됐거나 디자인이 잘못됐거나 하면 성능이라도 괜찮으면 판매량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성능도 논란이 대상이었습니다. 애초에 전기차를 고려해서 만든 플랫폼도 아니고 LG 엔솔 배터리를 장착했는데 환경부 기준으로 주행 가능 거리가 307km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히트펌프가 탑재되어 있는 차가 이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이 차가 2011년에 처음 생산이 시작되고 수출만 하다가 2022년 1월부터 사전 계약이 진행됐고 같은 해 2월에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딱 시기가 어떤가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기차는 가격보다는 성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죠. 왜냐하면 보조금이 탄탄하니까 전기차는 무조건 스펙이었단 말이죠. 이 차가 사용차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양산형 전기차였는데 시작부터 상당히 안 좋았다는 거고요. 이런 차를 왜 다시 출시하는 건가 봤더니 성능에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15일에 개선된 차의 배출 가스와 소음 인증을 완료했는데 일단 배터리는 기존 모델하고 같은 용량인 61.5kWh짜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행거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모터 출력이 140kW였던 게 152.2kW로 올랐다 하더라고요. 비아디 배터리를 넣어서 주행거리라도 확 늘렸나 봤더니 그건 또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이유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차의 기반인 내연기관 코란도도 실패한 차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크죠. 쌍용차 시절에 회사를 더 어렵게 만들었던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는 차잖아요. 렉스턴은 페이스리프트를 여러 번 거치면서 그나마 티볼리스럽던 외관 디자인을 많이 커버했고 실내 디자인도 최근에 완전 새롭게 바뀌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좋지 않던 여론이 지금은 어느 정도 상쇄가 많이 됐는데 코란도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차라는 겁니다. 올해 판매량을 보면 티볼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년 판매량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대를 겨우 넘겼습니다. 애초에 기본 트리라 할 수 있는 내연기관 모델도 성공과는 거리가 먼데 이런 차를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란 거죠.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성능이라도 좋아졌으면 모를까, 이런 저렴한 가격으로도 실드가 안 되는 수준이니까 당연히 현대차한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차들과는 다르게 가격이 진짜 미쳤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저렴해지거나 스펙이 아이오닉 정도만 나와줘도 판매량 상승이 어려운 차란 거죠. 왜? 애초에 이 차는 코란도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되는 차였잖아요. 지난번에 렉슨 휀더 디자인이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마힌드라가 한국 시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만 지시를 하다 보니 이런 디자인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행 코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힌드라가 알 수 없는 티볼리 신화에 취해서 이 당시 사용 자동차를 티볼리 자동차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브랜드의 근본과 정체성까지 흔들리게 만든 차종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됐든 로켓이 됐든 실패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이건 제가 생각하는 전망이 어두운 이유인데 그렇다고 아예 다른 쪽으로 생각할 가치조차 없냐?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만약 이 차가 다른 이름으로 나왔으면 혹은 다른 이름으로 앞으로 나온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주 냉정하게 따졌을 때 현행 코란도가 이름만 떼놓고 보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름에 가려져서 그렇지 당시에는 잘 없던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것도 들어갔고 실내 디자인도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토레스에 들어가는 가로로 긴 송풍구 디자인이 2차부터 들어갔고요. 뒷자리 송풍구가 없어서 욕을 먹긴 했지만 이건 트림을 높이거나 옵션을 넣으면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코란도라는 이름하고 가격이었는데 만약 코란도가 아닌 다른 이름이었다면 결과가 똑같았겠냐 이겁니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판매량이 잘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만약 다른 이름이었다면 요즘 나오는 KG 모빌리티 차들처럼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이게 전기차로 넘어간다면 더 큰 경쟁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치명적인 꼬리표, 코란도라는 이름이 없다는 가정하에 전기차도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배터리팩도 아예 새로운 게 들어가고 토리스 전기차 정도 되는 스펙을 갖추고 가격은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온다면 아예 승산이 없을 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도 가격만 보면 좀 놀랍습니다. 보조금을 제외한 가격이 3,880만원에서 4,630만원 정도 합니다. 여기에 평균 보조금이 1,000만원 정도 하니까 보조금까지 더하면 2,880만원에서 3,630만원 정도 하는 거잖아요. 이 가격에 스펙하고 디자인만 수정된다면 이 차가 무조건 실패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차라리 이 코란도를 수정할 개발 비용으로 다른 차를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신차 개발 비용만큼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개발 비용을 다른 차 중에 쓴다면 더 나은 디자인과 성능 이런 데에 쓰이게 될 겁니다. 어차피 지금 출시 예정인 차들도 많고 상품성만 개선된다면 아직은 판매량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렉스턴 라인업하고 티볼리도 있잖아요. 이 차들까지 개발과 생산 그리고 판매를 해야 하는데 굳이 현행 코란도에 모험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개발 비용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뒤에 나올 토리스 페이스리프트를 더 완벽하게 만들 수도 있고 렉스턴이나 티볼리 풀체인지에 쓸 수도 있고 토리스 픽업 트럭이나 F팩 아니면 미니밴 같은 차를 양산하는 데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렉스턴급에 들어갈 만한 가솔린 터보 엔진 개량에도 쓸 수 있고 내비게이션이랑 미러링을 비롯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아니면 지금 사용차에 없는 프리미엄 오디오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고급 선택 옵션 개발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일종의 고도화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행 코란도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어차피 KR10이 또 코란도로 나올 거니까 차라리 현행 코란도에 들어갈 비용이 앞으로 나올 신차에 요긴하게 쓰이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지금 나오고 있는 차들도 경쟁 브랜드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거죠. 물론 진짜 KG 그룹에 인수된 이후로 브랜드 정체성과 방향성, 디자인, 심지어 승차감이나 만듦새도 눈에 띄게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부족합니다. 동정심 때문에 사준다는 생각이 단 1%도 있으면 안 되고 오로지 상품성과 가격만을 비교해서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동정심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그냥 깔끔하게 지우려면 현행 코란도까지는 과감히 삭제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왜냐면 현행 코란도는 진짜 아픈 손가락입니다. 지금은 KG 모빌리티의 마케팅이 빛이 나지만 이 차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온전한 자국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외국 자본 회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경영진이 지금과는 전혀 딴판이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차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코란도라는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광고부터 시작해서 여성 할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전략까지 가세하면서 현대차로 치면 거의 PYL급으로 실패한 차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차를 계속 살려두는 게 차주들한테는 살짝 죄송하지만 회사에 과연 도움이 될까 싶은 겁니다. 물론 의도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KR10이 출시되려면 못해도 1년 정도는 남았고 현행 코란도를 출시하면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 판매량이 나와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을 거잖아요. 이 차 개발 비용에만 3,500원 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마 이 차가 만들어낸 적자를 토리스가 지금 메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차라리 저는 이 차 배터리 성능을 개선할 비용으로 애플 카플레이 같은 거나 빨리 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날씨가 꽤 더운데 겨울도 금방 오거든요. 토리스 헤드램프 커버도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 때문에 한편으로는 전망을 어둡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행 코란도는 과감히 삭제하고 앞으로 나올 차들에 집중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름하고 디자인만 조금 바꿔서 나온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